이번 시간에는 퇴직자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필수 교육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데요. 먼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재취업을 하더라도 2년에 한 번, 그래서 2년짜리 2번 4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이라는 60이라는 마의 절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기존 직업과는 상관없는 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업의 경우도 3년 생존율, 7년 생존율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된 창업, 기존의 경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무모하게 한 창업이 발목을 잡아서 어떤 노년 빈곤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냉엄한 객관적인 현실을 가지고 재취업과 창업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향후 월별 수입을 하나씩 적어봐야 합니다. 기대치가 아니라 통장에 찍힌, 결과적으로 찍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단 몇 달만 지켜보면은 그 현실이 얼마나 냉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상되는 향후 월별 지출을 적어봄으로써 그 밸런스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경우는 아픈 경우겠죠.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녀의 어떠한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룸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아주 냉철하게 찾아보는 것이 퇴직자 교육의 첫 번째 중요한 단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존의 경력, 화려한 경력과 성공의 경험 때문에 퇴직 후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퇴직한 후에는 이러한 인프라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건데요. 아무래도 50견부터 시작되는 통증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누구나 60대 중반이 되면 가지고 있다는 만성 질환도 발병하면서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하나씩 느껴가는 시기임을 아주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는 회사 일을 다니면서 어떠한 이런 시간에 대한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면 퇴직 후에는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면 가깝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내가 오늘 갈 곳은 있는지, 만날 사람은 있는지, 무엇보다 가족 간 세대 간 소통은 쉬운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가족 간 소통의 어려움이 퇴직 후 우울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나오고요. 특히 현직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세대 간 소통, 아무리 뛰어난 말랑말랑한 분이라도 그분들의 후담이나 뒷담화를 통해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오래된 이미지의 그 소통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인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취업, 또 창업, 그리고 앞으로 퇴직 후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여유롭게 선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울감이나 냉철한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단계에 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는 단순한 삶의 단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노동기구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시니어 선배들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다시 인생 2막, 3막, 4막, 5막을 가면서 새롭게 배우고 또다시 일을 하고 다시 쉬고 다시 배우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지역사회 같은 곳에 대한 학습은 미래 일자리와 직결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인문학, 그동안 하고 싶었던 문화예술 쪽에 심취한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삶을 길게 보는 이런 교육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인생 단계가 펼쳐질 것이고 그 인생은 단순히 1막, 2막, 3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퇴직 후 8년 차지만 벌써 인생 3막에 돌입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이것에 대해서 다분히 기대를 갖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 후에 퇴직 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현금 흐름과 건강이라는 우리가 상식적인 것 외에 큰 고비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활동 때문에 어려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일에 쓰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또 알아서 기존에 하고 싶었던 여가 활동, 취미 활동을 같이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퇴직 후에 1인 가구나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동체 활동이 중요하고 지역사회 활동이 중요함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2막 퇴직 후에는요. 기존과는 달리 이제는 삶의 중반 정도를 지났고요. 이 시점부터는 웰다잉을 생각하고 웰다잉에 대한 의미를 떠올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차분히 앉아서 설계하고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러한 퇴직자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50플러스 캠퍼스를 강력히 추천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배움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노력들이 펼쳐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귀를 기울이고 상담을 통해서 선배들의 그 사례들을 통해서 더욱더 차분히 퇴직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퇴직자를 위한 교육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교육이고요. 그 교육의 키워드는 충분히 냉철한 현실인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설레이는 인생 엠막에 대한 도전의 개념, 무엇보다도 이제는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퇴직자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임을 생각하고요. 이 시기에 현실인식과 또 삶의 도전 그리고 가치를 향한 새로운 설레임을 익히고 그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고 또 정부에서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으니 꼭 선배나 지인들을 찾아가서 교육받고 배우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